영화 마케팅 30년의 김 여사, 영화기자, 평론가, 단역배우 20년의 이 박사, 50년 영화 부부의 영화 토크. Date of birth? Friday, 31st of December, 1937. You're living with your daughter at the moment, is that right? Yes, in my flat. You see, the situation is very simple. I've lived in this flat for 30 years now. It's me. And my daughter is very interested in it. 오늘 영화 토크의 키워드는 치매입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안소니 홉킨스의 더 파더를 보았습니다. 영화 토크를 위해 어떤 영화를 볼까 탐색을 하다 치매 걸린 노인 시점의 영화라는 컨셉에 꽂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묘하게 한 달 전쯤 지인과 치매에 걸리면 어떤 느낌일까? 혹시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건 아닐까?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딱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스포일러를 각오하고 이 영화의 결말부터 얘기를 하면은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인 안소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데 이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의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쓰고 불렀던 80평생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안소니란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 좋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치매는 그의 현재와 과거의 시간들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 위에 새겨진 기억들도 하나둘 잃어가죠. 그 느낌을 이 안소니는 내 잎사귀가 다 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작은 아기 잎사귀 하나만 남아서 이 오래전에 죽은 엄마를 찾죠. 그래서 엄마가 보려면 좋을 텐데 엄마가 보고 싶어라고 말을 합니다. 간호사 품에 안겨 아기처럼 우는 안소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기억이 아주 어렴풋한데 아마도 최인호 작가의 동화였지 싶은데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엄마가 아들에게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다가 다시 나이를 까먹으면서 아기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는데 문득 안소니의 이 모습에서 그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 영화가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화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실존이고 역사이고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페리는 기억은 단순히 이 존재 차원을 넘어서 어떤 영혼의 불멸성이고 그 다음에 나를 나이게끔 하는 동일성이라고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 치매는 그걸 다 허물어 버리죠.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워버리고 쌓아온 시간들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이제 그 무참함에 이제 저항이라도 하듯이 보면 이 영화에서 안소니가 유난히 자기 손목시계에 집착하죠. 네, 그렇죠. 손목시계가 사실은 상징하는 것은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이 되돌아오지는 않죠.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보통 사람들은 영혼은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매라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사라져가고 소멸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또는 혼란스럽고 슬픈지를 이 영화가 애잔하면서도 날카롭고 그리고 우리 가슴 아프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치매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특별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뭐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8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 65세만 넘어도 10명 중 1명이 안소니처럼 살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소니는 지금의 나 또는 나의 부모, 멀지 않는 미래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치매를 앓는 사람의 모습, 행동,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나 안타까움.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작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절망이나 불안, 외로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설령 내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영화의 특별함이 그 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안소니가 나무주연상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단역 배우로서 안소니의 연기에 대해 어떤 면이 인상적이셨나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안소니 호킨스가 남우주연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만 84세로 이제 오스카 사상 최고령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 노배우 안소니 호킨스는 정말 이 영화에서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생생한 연기를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주인공 안소니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내 집에 낯선 남자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한상. 그 다음에 딸 앤이 내 집을 탐내고 있다는 그런 의심. 또 죽은 딸, 둘째 딸 루시가 살아있다는 착각. 그 다음에 벽에 결로 있는 루시의 그림이 없어졌다는 오해. 그 다음에 둘째 딸 닮은 젊은 간병인을 기다렸는데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이상한 어떤 상황들을 본인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또 가구도 없어지고 집안 모습도 자꾸 바뀌고 이런 혼란의 모습을 안소니 호킨스는 정말로 섬세하고 리얼하게 연기를 이제 해 주었죠. 저는 이제 특히 두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 안소니의 그 막막한 표정.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 앤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는 그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안소니가 차창밖을 내다보는 멍하면서도 슬픈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안소니의 시점에서 이 영화가 진행되니까 내가 치매에 걸린 듯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느낌이 궁금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치매에 걸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은 게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왜곡된 나만의 현실인지 머리가 띵하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치매를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요양원에서 있었던 안소니의 한상이 빚어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이제 의문이 풀릴 겁니다. 원래 이 작품은 프랑스 희곡이 원작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극으로 올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이 영화는 그 희곡의 원작자, 그 다음에 연극의 연출가가 직접 이 각색도 하고 이 감독도 맡았기 때문에 그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심리나 모습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다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인식하며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노인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기도 한마디로 할게요. 주여,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저를 기억하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내가 나를 기억한다? 참 소중한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았거든요. 견과류, 등푸른 생선, 식물성 오일, 녹색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좋아하는 카레도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카레 어떠세요? 아유, 좋죠. 아차!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고 끝낼 뻔했네요. 이 박사님, 혹시 제가 치매 걸리면 남편으로서 어떡하실 겁니까? 버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저도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부부영화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